중국에서 가장 외딴 지역의 으슬으슬한 9월의 아침입니다. 이번 여름은 주민들에게 굉장히 낯설었는데요. 이 시기는 매번 방문객들로 시끌벅적한데 이번에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을의 숲을 관광하러 전국 각지에서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이 숲은 희귀한 동식물이 많은 것으로 특히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숲에 들어간 사람들 중 몇 명은 나오진 못했습니다. 숲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의 가족들은 여름 내내 가족을 찾기 위해 수소문했습니다. 지역 경찰은 수색대를 조직해 파견했지만 단 한 명의 실종자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실종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추리를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숲 안에 늑대가 살고 있을 것이라 했고 그 늑대가 사람들을 잡아먹었다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이 범인이었을 것이라 의심했습니다. 사실 실종자의 가족들이 실종자를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을의 이장은 만약 이 실종이 계속된다면 숲을 보러 오는 관광객이 끊길 것이라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수입 대부분이 관광이었기 때문에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단서를 찾기 위해 숲으로 직접 들어간다는 것이죠. 숲에 혼자 간다는 것은 그에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숲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습니다. 그는 숲속 깊은 곳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단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었죠. 그는 숲속 깊이 들어가기 위해 숲의 중앙부로 가는 지름길을 택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해졌고 주변은 어두워졌죠. 어둑한 그의 주위로 아주 적은 빛만이 나무 틈을 비집고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숲을 방문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무엇인가 크게 달라 보입니다. 1m쯤 되어 보이는 둥그렇게 생긴 여러 개의 물체가 나무 사이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그 물체들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물체 가까이 다가가는 이장. 가까이 다가가자 이장은 그것이 벌집과 비슷한 형태의 고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에 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는 손을 들어 그 고치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의 손에 무엇인가 닿았을 때 그의 뺨에서 입 쪽으로 무언가 기어갔습니다. 그는 곧바로 손을 뻗어 그 곤충을 붙잡았지만 그의 손에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바로 그것을 땅에 내팽개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서야 그는 안심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평범한 숲의 집게벌레였기 때문입니다. 걱정할 만한 것은 아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벌레가 심상치 않은 벌레임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SCP 익스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돌아가기 전 앞으로 올라올 소름 돋는 SCP 이야기를 받아보시기 위해 이 채널을 구독하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저희는 SCP-439의 핵심 내용으로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SCP-439는 작은 곤충입니다. 2.5cm 정도 되는 이 곤충은 반투명한 회색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포피큘러와 매우 닮았습니다. 네, 보편적으로 집게벌레라 불리는 그것이요. 이 곤충의 기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재단도 현재까지 단 하나의 개체만 보유 중입니다. 중국의 한 외딴 지역 내의 빽빽한 숲의 중앙부에서 발견되었죠. 이 생명체는 상대적으로 무해합니다. 이것은 복부에 큰 집게를 갖고 있으며 물리면 고통스러운 공격이 가능하죠. 그러나 자극하지만 않으면 먼저 공격하진 않습니다. 이 곤충이 자신의 번식을 위해 움직일 때만 사람에게 위험해집니다. 이것은 사람의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사람은 반드시 잠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 생명체가 사람이 자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내는지도 여전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생명체가 정확하게 사람이 자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슬그머니 인간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곧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죠. SCP-439는 기관지를 지나 간의 일부분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들은 오직 인간만을 대상으로 활동하죠. SCP-439의 삶에 대한 다른 가설도 몇몇 있었으나 꾸준히 기각되어 왔습니다. 인간이 일어난 후 8시간 이내에 첫 번째 증상이 흉곽에서 나타납니다. 숨쉬기 어려운 것이죠. 그 후 심각한 복부 경련이 이어지고요. 흉부의 압박감이 점점 심해집니다. 곧이어 숙주는 열이 나기 시작하죠. 이것은 숙주가 옴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조금 더 자세히 다루면 이는 결국 FOP라고 불리는 진행성 고라 섬유 형성 이상으로 발전됩니다. FOP는 보통 근섬유의 이상이 원인인 유전적 질환이며 근육이 뼈 조직으로 변화하게 합니다. 근육이 뼈로 변하는 시간이 매우 짧아서 고통스러운 것이죠. 병이 진행될 때 가끔씩은 새로운 뼈가 살갗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인간은 이 시기에 어둡고 폐쇄된 공간으로 피신하려 합니다. 보통 피신처는 캐비넷 안쪽이나 보일러실입니다. 만약 이 시기에 숙주가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면
단 3일 만에 사람이 뼈고치로 변태되는 모든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사람은 보통 태아 자세를 취합니다. 전체적인 골격 구조는 뒤틀릴 것입니다. 골격 구조가 구 모양의 형태를 띌 때까지요. 새로운 뼈는 케이지를 만들기 위해 계속 자라납니다. 케이지를 만들어 감염당한 내부 장기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최종 결과는 숙주의 4분의 3 정도 되는 크기로 완성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이가 완료된 것입니다. 숙주의 몸에 침입한 여왕벌레는 20에서 3만 마리의 벌레를 생산하는데 이들은 일벌레, 수컷벌레, 전투벌레 등 보편적인 곤충 계층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왕벌레만 생식 기능을 수행할 때부터 나머지는 그다지 큰 피해를 끼치지 않지만 복부에 강력한 전투 직계발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치의 인테리어를 보면 원래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내부의 장기의 일부는 벌레의 식량으로 쓰이고 그동안 나머지는 일벌레들에 의해 아래 부화 인큐베이터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벌레는 외부 물질을 모은 다음 인간의 소화계를 이용해 영양분이 풍부한 죽으로 만듭니다. 숙주 내부가 보다 비옥해지고 고치 내부가 잘 작동하도록요. 4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여왕이 나타납니다. 여왕벌레가 수컷벌레를 선택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고치가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파괴되는 것이죠. 이때 대부분의 벌레가 죽습니다. 특히 수컷벌레와 일벌레는 고치 밖에서 살아갈 수 없어 치명적이죠. 이제 그들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전투벌레들은 고치를 버립니다. 전투벌레들은 하이브에서 생산된 슬러리만 식량으로 섭취합니다. 새로운 여왕은 새로운 고치와 협력체를 찾아 떠날 것입니다. 놀랍게도 탈출의 여파가 곧바로 생물학적 충단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배고픔의 허덕이죠. 한편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한 여의사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변태 과정 중 무엇이 사람의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려는 실험이었습니다. 과거의 부검 결과에서는 뇌의 특정 구역이 식량으로 쓰여져 손상되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곳은 멀쩡했습니다. 고치 내에 계속 필요한 신체 기능들을 유지하기 위해 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 중에 의사는 감염된 지 얼마 안 된 숙주의 신체를 연구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눈알이 그들의 식량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염된 이후에 거의 바로 발견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눈은 멀쩡했습니다. 의사가 눈꺼풀을 걷어올리고 동공에 빛을 쐈을 때 눈알이 빛을 쫓아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실험은 중단되었습니다. 재개 일정 없이 말이죠. SCP-439에 관한 연구는 최근 위험한 생명체의 날개 연구 현장 4호에서 보관 중이죠. 생명체들은 38리터의 타입 G 보관 유닛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유닛은 산소 공급을 위한 것이죠. 생명체는 통안의 튜브를 통해서 먹이를 지급받습니다. 생명체는 꾸준히 영양가 있는 음식만 먹습니다. 핸들링은 레벨 2 이상의 개인 단위의 사람에게만 허가됩니다. 재단은 이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계속 많은 가설을 내리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벌레의 목적이 사람들 모두를 정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스로 사멸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요. 조건과 관계없이 SCP-439는 매우 세심히 다뤄야 합니다. 이 SCP 케이스는 어떤 것 같나요? 상당히 충격적이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